블록체인은 그 용어 그대로 블록체인에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뭐 거래나 정보 같은 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이 기록된 이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분산 원장 시스템이다. 보통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도 다수의 인원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 공급망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좀 더 원활하게 안전하게 구축해 나가고 그것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래나 다양한 정보들, 데이터들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해하려면요 좀 사례가 있으면 좋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네네. 지금 얘기하신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 예. 뭐 그냥 개별 기업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뭐 네네. 그래도 좋고. 네네. 예. 그러면은 뭐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미쓰비시 그룹이 있는데요. 네, 미쓰비시 그룹은 그러니까 공급망 리스크를 뭐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에 여러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의료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메타크릴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생산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 기술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네네네. 그래서 요걸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소싱 역량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를 이제 느꼈고, 그다음 기업과 소비자 간에 모두에게 있어서 제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출처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이 이 그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 미쓰비시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미쓰비시 그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더니.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미쓰비시 그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공급망 내에서 원자재의 뭐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원자재랑 그다음에 재활용 원자재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의 출처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나 초록색 같은 색상화된 토큰 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것과 이제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토큰 증권 뭐 많은 것들을 들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토큰화 시키고 있고,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건 이 토큰화이제이션을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색상화된 토큰화이제이션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원래 어떤 재료야, 이게 뭐 재활용된 거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보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게. 원재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쓰비시 그룹은 이제 공급된 원자재가 어떤 뭐 계약 기준이 있으면 그 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뭐 이거에 대한 시시비를 가리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좀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단계에서 많이 지체되는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얘가 야, 우리 재활용 원재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재활용 원재료 썼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 네네네. 어떤 요건이 있었을 요구사항에서 뭐, 그리고 어떤 데서 생산을 한 재료를 가지고 해야 돼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베트남에 있는 뭐 A라는 공장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가지고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그걸 계약상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놨는데 이 기업이 뭐 원가 절감 목적에서 뭐 다른 데서 생산한 거를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FTA 할 때 원산지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재료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걸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FTA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데 중간에 그냥 그거를 그쵸. 이렇게 바꿔버리면. 근데 사실 그거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렇게 뭐 공급자가 이게 그대로 한 맞습니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굉장히 건데. 어려운 거죠. 확인 뜯어보고 해도 모르지 그게. 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 재료 자체가 아까 뭐라고 폴리머요? 폴리머. 그러니까 폴리머를 또 만드는 무슨 또 소재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폴리머를 만드는 원재료.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례가 뭐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이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좀 좋아하실 주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뭐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아니 뭐 없어서 그렇죠. 네. 좋아하죠. 뭐 드비어스라는 이렇게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트래커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뭐 채굴되는 시점부터 뭐 절단되거나 연마되는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상에서 설계되었고요. 근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다이아몬드가 이제 요즘 가장 좀 또 화두로 되고 있는 이게 윤리적으로 조달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래요.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래서 출처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출처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이게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ESG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례네. ESG 구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근데 들어보면 블록체인이 정말 대단히 좋은 기술인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이런 신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신기술이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보통 이걸 이제 제대로 이 좋은 점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할까요? 과제라고 그럴까요?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공급망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호환성 표준 이게 좀 필수적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래를 할 때 어떤 표준이 있어야지 이게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준이라는 게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어떤 운용 방식이 맞습니다. 다 이게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그 운용하는 방식을 표준화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래야지 이제 다수의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 표준안을 따라서 해야지 표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거 했다 저 사람은 저거 했다 하면 이걸 나중에 이렇게 섞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용어 그대로 이제 그 다수의 그냥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인 거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뭐 이게 용어가 조금 미묘하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오는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목적으로 쓸 거면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라넷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 공급망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진 이제 확장성 문제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거는 얘기하려면 너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라고만 지금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급망이 근데 점점 이제 글로벌화되고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체인을 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을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또 있을 거다. 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어떤 기술적 솔루션들도 잠재적인 보안 이슈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 보호 이런 리스크들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러한 리스크 솔루션을 어떤 탐색하거나 아니면 설계하거나 도입하고 뭐 그리고 또는 뭐 구현 단계 전반에서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에 있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기억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좀 어렵긴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네네. 좀 근데 한 가지 이제 얘기를 개인정보 보호 잠깐 얘기도 하셔가지고 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그 해킹. 사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해킹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어때요? 해킹에 취약한 건가요? 강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대비를 해야 되나요?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한 케이스는 없고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정보 예를 들어서 거래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네,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들도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되는 기록들은 블록체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장부의 기록으로, 왜냐면 그걸 블록체인에 올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거래 내용을 블록체인에 담진 않고요. 그 어떤 그 소유자가, 그 어떤 가상자산의 소유자가 그 거래소에서 빼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이때만 블록체인에 그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거래를 중개하는, 그리고 중개하고 난 이후에 그걸 기록하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일반 금융사들, 증권사들, 뭐 이런 거래소들, 뭐 이런 기관들이 하는 업무랑 동일하고,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이걸 그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데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을 해킹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해킹에, 저도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죠. 세상에 뭐 절대적인 건 없고, 뭐 요즘 또 핫한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해킹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해킹이 상당히 방어에 강하다. 굉장히 그거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안 나오고 안 나옵니다. 해커들 입장에서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보다는 사실은 그 주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상자산을 보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해킹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블록체인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또 공급망,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그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통상 쪽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출 환경을 잘 그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그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공급망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제가 뭐 공급망과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오늘 다룬 이런 공급망 영역 이외에도 우리 생활과 알고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블록체인 적용 분야의 확장성은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 주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뭐 디지털 자산과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은 딜로이트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한 그 공급망의 투명성 향상에 대한 얘기를 아주 명쾌하고 상세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